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1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실적을 딱 간단하게 놓고 보면 잘 나온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더라. 그래서 실적은 믹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당 순이익은 조금 잘 나왔어요. 물론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예상보단 잘 나왔으니까 좋은 것이고, 근데 매출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 그래서 대략 한 12밀리언 달러를 얘네들이 매출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맨 위에 레비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COGS 생산 단가 있죠? 생산 단가를 빼면 여기서 이제 COGS를 빼게 되면 이 그로스 프로핏이 나와요.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는데 요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로스 프로핏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 그로스 프로핏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단가 있죠.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혹은요,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이 생산 단가라고 하는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그럼 과연 뭔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화를 만들 때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뭐가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PH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이 있겠죠? 인력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PH를 만드는데 드는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우 머테리얼이 있을 거잖아요. 요것들이 결국 이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력 비용이 비싸졌다. 혹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로스 프로핏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는 디덕트한다, 변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매출에서 이거를 빼면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이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마진이 떨어진다. 마진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회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안 좋아졌고,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났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와서 손실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6.6밀리언을 기록을 했더라.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더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분기의 세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9밀리언 달러였는데 작년 동기 대비 조금 개선이 됐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되게 굉장히 좀 짧습니다. 짧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이 우리 회사 간략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 2004년에 생겼다. 지금 480개가 넘는 특허 혹은 특허 출원 중인 게 480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개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수록 좋은 거겠죠. 파트너가 늘어날수록 얘네들의 이제 PHL을 많이 쓸 것이고 그거는 결국 매출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리고 데니머 사이언티픽 직원 수가 현재 한 265명이래요. 굉장히 좀 작죠. 그리고 공장, 조지아 공장, 켄터키 공장이 있는데 조지아 공장은 여전히 완공이 되려면 멀었다. 2024년도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공장에서 지금 PHL을 뽑아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출은 이 켄터키 공장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매출을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 정도로 좋으니까 한번 투자해봐라 하면서 좋은 것들을 6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PHA를 기반으로 한 레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추세가 이 레귤레이토리 맨데이트,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네 이제부터 약간 좀 바이오그레이더블 플라스틱 써라,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써라, 이런 게 앞으로 조금 더 좀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석유를 써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의 약간 좀 위험을 완화시켜라, 우리 거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켄터키 플랜트가 나오는데요. 켄터키 플랜트가 지금 공장이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를 조금 좀 소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지금 11밀리언 달러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12밀리언 달러죠. 여기서 이 켄터키 공장을 최대한도로 가동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이 190밀리언 달러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12밀리언 달러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켄터키 공장에서 더 뽑아낼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많다. 더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깝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very strong contribution margin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헌 이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 요거를 보고서 왜 얘네가 very strong이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전 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공헌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 C는 R 빼기 V예요. 그래서 C는 공헌 이익이다. 공헌 이익을 어떻게 구하냐? 총 매출 있죠? 우리가 맨 위에 나오는 레비뉴. 거기서 뭘 뺀다? V를 뺀다. V는 바로 이 변동비예요. 그래서 C는 RV라고, R 마이너스 빼기 V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헌 이익이 좋아지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데니머가 우리는 굉장히 강한 뒤에 내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공헌 이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죠. 어필을 하고 있다는데 이 공헌 이익이 좋아지려면 매출이 올라가야 돼요.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혹은요. 이 V 변동비를 줄여야 됩니다. 변동비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매출은 내려가고 있고요. 변동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결국 공헌 이익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우리가 굉장히 강한 공헌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가? 저는 요거는 사실 조금 반대를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 발표 자료를 믿지 마라. 요거를 한번 곰곰이 뜯어서 하나씩 꼬집어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공헌 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 빼는 건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지금 변동비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변동비라는 게 있고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는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정비가 뭐냐? 자, 볼게요. 고정비는 보통 기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기계를 이번 1분기에 샀어요. 근데 이게 기계값이 이미 샀죠. 100만 원을 주고. 근데 2분기 때 이 기계값이 50만 원으로 내려가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사면 100만 원으로 끝이죠. 고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고정비가 이제 기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정비가 됐다가 변동비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근데 정부에서 니네들이 얼마나 쓰는지 몰라도 우리가 무조건 100달러에 맞춰줄게. 한 달에 100달러. 그러면 이 전기료는 딱 고정이 되죠. 가격이 100달러로. 그럼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전기를 많이 쓰면 100달러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더 적게 쓰면 100달러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세 있죠? 이 전기세는 대표적인 변동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변동비를 낮춰야 기여이익, 공헌이익이 올라간다. 요거 정리를 하고 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진 익스펜션,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켄터키 공장 얘기하죠. 켄터키 공장 아까 얼마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190밀리언까지 우리가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린필드, 조지아에 있는 그린필드를 만약에 완공을 했을 때 여기서 400밀리언까지 지금 밀리언 달러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총 590밀리언 달러를 우리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얼마예요? 12밀리언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요. 지금 얘네들이 제가 좀 요번에도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저번 분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거 켄터키 공장 들어가고 얘네들한테 물건 달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2023년도 1분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구나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별로 안 늘어났죠.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번에 제가 이걸 굉장히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 얘네 왜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 그린필드 패실리티 있죠? 조지아 공장. 요거는 아직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완공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자금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부에다가 약간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돈 끌어오는 거 이런 거 지금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 위에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에비타 세전 영업이익이 지금 세전 영업 손실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거티브라고 했죠. 적자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돈으로 이거 흑자 만들 수 있는 데는 흑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켄터키 공장에서의 에비타 세전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현금은 가지고 있지만 그린필드 조지아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부족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켄터키 공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매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번 분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박테리아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이제 퍼멘테이션을 한다. 발효를 해요. 그럼 발효를 해가지고 여기서 PHA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 레진,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이 레진의 전 단계가 이 니트 PHA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 그래서 니트 PHA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진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는 순서는 한 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5대 있고, 요거 3대 있고, 그 다음에 레진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이 이제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까지는 얘네들의 고객 있죠. 지금 이 데니머를 찾는 고객들은 보통 얘네들한테 뭘 사갔냐면, 이 레진을 사갔단 말이에요. 이 레진을 사갔는데 이번에 봤더니 이 니트 PHA를 사겠다는 애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만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서도 지금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켄터키 공장 돌리면 190밀리언 달러까지 매출 올릴 수 있어. 근데 12밀리언 달러밖에 안 나왔어. 요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앞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요. 저번에 제가 4분기 때 말씀드렸던 건데, 자, 키워드만 볼까요? 제스프리 제가 말씀드렸죠. 제스프리에서 커틀러리,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 스푼, 나이프 요거 이제 주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US 푸드에서 지금 빨대 주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북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다 얘네 빨대 쓴다. 던킨 도너츠에서도 쓴다. 푸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샘스 클럽이나 코스트코에서도 지금 얘네 빨대 같은 거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후에 다른 소매 업체 예를 들어서 CVS, 타겟, 세이프웨이, 월마트 이런 데서 얘네들의 데이머 사이언티픽의 그런 커틀러리라든가 아니면 빨대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장사는 아니지만 이 마스라는 간식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스키틀즈 패키징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럽의 커피팟, 그러니까 우리 요 커피팟이 보니까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이 있죠. 그게 이제 커피팟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회사들이 지금 데니몰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여기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많은 지금 매장에 이 QSR이 뭐냐면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스트푸드점인데 버거킹 있죠. 맥도날드 있죠. 이런 데서 지금 우리의 스트로우를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 하반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좋은 소식 하나 나왔죠. 추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제 스트로 레진을 사가겠다라는 애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한테 빨대 같은 거 주지 말고 그 전에 만들기 전에 전 단계인 레진을 갖다 팔아라. 그래서 굉장히 significant 볼륨을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첫 번째 선적이 언제 일어난다? 2023년도 하반기에 일어날 거다. 그러면 매출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커틀러리 레진이 있죠. 예전에 저번 분기까지만 해도 칼 만들어서 줘, 포크 만들어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만들어서 줄 필요 없어, 그냥 레진 갖고 와, 우리가 만들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레진도 주문하더라. 그래서 요 레진에 대한 선적은 2024년도 1분기에 발생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회사가 하나가 나왔죠. 윈컵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런 회사예요. 컵을 만듭니다. 컵도 만들고 빨대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요 회사에서 지금 이 컵을 코팅하는, 죄송합니다. 코팅하는, 겉면을 코팅하는 재료를 주문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고객 하나 늘었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탈 에너지 코비온이라는 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커피팟 있죠. 아까 제가 커피팟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팟, 맞네요. 커피팟. 요거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TUV 오스트리아라는 곳에서 EU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데니머의 그 PHA로 만든 커피팟이, 정식적으로 유럽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커피팟을 만드는 고객들과 지금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켄터키에서 나오는 그런 pH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 그 다음에 뽑아낼 수 있는 양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번부터 이제 쭉 한번 요약만 해보면 제스프리, US 푸드, 모든 스타벅스, 던킨, 코스트코 그 외에 나머지 리테일 소매상들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커틀러리 레진을 이번엔 주문을 해버렸다는 거죠. 레진을 주문했고, 컵 코팅하는 회사, 윈컵 나왔고, EU에서 승인받았다. 그 다음에 커피팟, 요거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요걸로 딱 해서, 그 요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가 나왔는데, 2023년도 파이낸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자, 제가 아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1분기 실적이, 죄송합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제가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로우 세일즈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레진이랑 이런 것들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이 프로덕트 쉽먼트, 그러니까 선적을 하는 게 조금 선적 비율이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주문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주문을 받은 만큼 많이 보내질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낮게 잡힌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1분기에 안 나온 실적이 2분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2밀리언 달러에서 확 올라가야 됩니다. 2분기에는 올라가야 돼요. 이거 안 올라가면 뭔가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입장을 바꿀 것 같습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 좀 이상하다라고 의견을 좀 바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 프로핏 얘기하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로스 프로핏이 이제 안 좋아졌던 이유, 매출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캐패시티 인 켄터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다. 여기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안 좋아지려면 이 PHA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직접적인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이 직접적인 비용이 바로 이 COGS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켄터키에서 뭔가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결국 켄터키 공장 안에서 직접적인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고, 이 PHA를 만드는 데 대한 로우 머테리얼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로스 마진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격을 잘 조절을 하고 있다, 비용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봤더니 R&D 비용, 그다음에 판관 비용이 좀 낮아졌어.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들이거든요, 사실 보편적으로. 근데 요거 비용 낮췄다. 그래서 우리 비용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YOY네요. 작년 1분기, 이번 1분기 했을 때 분홍색은 안 좋아졌어요. 매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 cost of goods sold라고 얘기하는 판매 비용, 원가, 생산 단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gross profit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R&D 비용이랑 방금 판관비는 많이 줄였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2분기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2밀리언 달러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켄터키에서 지금 아까 90밀리언 달러라고 했나요?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아직까지 많이 지금 공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비어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매출 올라가는 거 확인해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봤더니요, 이제 손실이 얼마냐면 36밀리언 달러였습니다. 36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토탈 캐시, 그 다음에 뭐 투자금, 그 다음에 받을 돈, 요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한 178밀리언 달러가 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 버틸 돈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켄터키 공장에서 매출 올리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조지아 그린필드 공장 완공해가지고 여기서도 빨리 매출을 발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하면서 데니먼 사이언티픽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 정도로 줄이고 저는 오늘 저녁에 다음 기업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